안녕하세요. 저는 산업연구원 서비스산업연구본부의 박지혜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현재 산업연구원에서는 다양한 산업을 대상으로 전략, 정책 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산업용 섬유 산업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용 섬유라고 하면 다소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분야의 전문가이신 산업연구원의 박훈 연구위원님을 모시고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수요 구조 변화에 따른 국내 산업용 섬유 산업의 대응 전략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셨는데요. 우선 먼저 산업용 섬유가 무엇이고 또 연구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료용 섬유와 생활용 섬유는 중국 등 개도국들의 생산 능력 확대로 공급 과잉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산업용 섬유는 기술 혁신을 통해 성능과 기능성이 향상되면서 금속, 세라믹, 플라스틱을 대체하며 신수요가 빠르게 창출되는 추세입니다. 그 전망치를 잠깐 말씀드리면 세계 산업용 섬유 시장 규모는 2019년부터 24년 기간 동안 연평균 4.2% 증가할 전망인데요. 이는 섬유 전체 수요 증가율 2.6%보다 1.6배 높은 수준입니다. 네, 현재 세계 산업용 섬유 시장 규모와 또 향후 시장 전망까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산업용 섬유 중에서도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 산업용 섬유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첨단 산업용 섬유의 특성과 시장 규모도 함께 설명해 주시죠. 예, 첨단 산업용 섬유는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산업입니다. 산업용 섬유 원사 자체가 비쌀 뿐만 아니라 가치 사슬상 업스트림에서 다운스트림을 갈수록 부가가치가 크게 높아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 예로 탄소 섬유 경유를 살펴보면 프리커서로 탄소 섬유사를 만들면 10배에서 20배 정도의 가격 상승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고성능 섬유인 탄소 섬유와 아라미드 섬유 시장 규모는 2018년부터 24년 기간 동안 연평균 각각 11% 및 7.1%의 높은 증가율을 전망할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들도 이처럼 높은 수요 증가와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산업용 섬유의 글로벌 시장 개척을 위해 첨단 산업용 섬유 육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도 이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생산과 수출 상황은 어떤가요? 우리 정부는 탄소 섬유를 육성하기 위해 전주에 탄소 밸리를 구축했고, 부산의 해양 섬유, 경북 경산의 메디컬 섬유, 대구의 슈퍼 섬유 소재 육성 기반을 구축하는 등 산업용 섬유 육성을 위해 많은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이에 힘입어 생산, 수출 모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산의 경우 2007년에서 19년 기간에 산업용 섬유가 57.4% 증가해 섬유 전체 13.7%보다 4배 이상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습니다. 수출도 2010년에서 19년 기간에 섬유 전체는 9.3% 감소하였지만 산업용 섬유는 23.6%나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 산업용 섬유 원천 기술이 없고 고성능 차별화 제품 개발력에 있어서는 선진국에 비해 열세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선진국이 점유하고 있는 고부가가치 시장 개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중저가 제품은 가격 경쟁력 열세로 중국에 의한 국내의 시장 잠식이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국내 산업용 섬유 산업은 선후진국 사이의 포지셔닝 트랩을 탈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를 위해 세계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고성능 산업용 섬유 육성을 통한 차세대 성장 동력화가 필요합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보면 무엇보다도 부가가치가 높은 고성능 섬유에 대한 육성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부가가치가 높은 고성능 산업용 섬유 육성을 통해 섬유 산업의 구조 고도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선 국내의 시장 개척을 통한 지속 성장과 산업 구조 고도화를 위해 높은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산업용 섬유 발전 전략을 제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이번에 발표하신 보고서를 보면 산업용 섬유의 발전 전략에 대한 4가지 전략을 제시하셨는데요. 말씀하신 전략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첫 번째로는 고성능 산업용 섬유 원료 원사부터 직물, 프리프레그와 같은 중간재, 복합체와 같은 최종재로 연결되는 일괄 생산체제 구축을 통해
전후방산업 연관 효과를 극대화하고 이를 통해 전후방산업 간 동반 성장 및 높은 부가가치 창출을 도모해야 한다는 전략입니다. 이를 위해 생산 기반이 취약한 중간재, 즉 고성능 섬유직물, 프리프레그, 고성능 부직포, 브레이딩 분야의 생산 기반 강화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첨단 자동화 설비 확충 등의 지원을 확대해야겠죠. 그 다음으로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탄소 섬유, 아라미드 섬유 등 고성능 산업용 섬유의 기술 수준을 끌어올리고 신뢰성 평가 및 물성 DB 축적을 통해 품질 안정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후방 산업 간의 동반 성장 및 높은 부가가치 창출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첨단 설비 확충 그리고 생산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성형 가공 시간과 비용 부분이 이슈가 되고 있는 섬유 강화 복합재 같은 경우는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섬유 강화 복합재는 성형 가공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 시장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앞으로 성형 가공 시간 단축 및 성형 비용 인하를 위해 설계 기술, 고속 성형 기술, 부품 접합 기술 등 핵심 기술 개발이 필요합니다. 네, 성형 가공 시간과 비용 부분을 축소시키기 위해서는 핵심 기술이 필요하다는 말씀인데요. 어쨌든 기술 개발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동차나 토목 그리고 건축 등에서 재활용 섬유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도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바로 세 번째 전략 사항이기도 한데요. 자동차, 토목, 건축 등 글로벌 섬유 수요 업계에서는 폐페트병, 폐섬유 등을 활용한 재활용 섬유 수요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시장 개척을 위해 재활용 섬유 개발과 생산 체제 구축 추진이 필요합니다. 이는 전 세계적인 이슈인 탄소 중립 실현에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네, 저도 친환경 섬유 제품이라고 해서 예전에 페트병을 재활용해서 만든 가방을 구매한 적이 있는데요. 최근 패션 업계에서도 페트병을 재활용해서 만든 의류나 가방 등을 출시해서 소비자들한테 관심을 받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첨단 산업용 섬유 개발의 필요성이 더욱 두드러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끝으로 글로벌 수요 변화에 대응해서 우리나라 산업용 섬유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연구가 도출한 가장 큰 시사점은 국내 고성능 산업용 섬유 및 응용 제품의 시장 선도 기술을 개발하여야 한다는 것인데요. 상용화를 통해 국내 섬유 산업의 차세대 성장 동력을 만들고 수출 산업화가 가능하게끔 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이를 통해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해야 하는 임무도 떨어지죠. 네, 다소 어려운 주제일 수 있는데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산업연구원의 박훈 연구위원님과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연구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